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분석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오늘 차례는 영어 과목 우리 학원의 이소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소라 선생님은 그 영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주된 학교로 대성고를 오랫동안 가르쳐 오셨잖아요. 네네. 몇 년 정도 연속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신가요? 지금 4년 넘게 하고 있죠. 4년 연속. 네. 그리고 제가 그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또 그 이소라 선생님의 대성고등학교 시험 분석지를 보고 연락드렸다. 그리고 또 대면 상담 때도 그런 정도로 열정이 있으시면 믿고 맡겨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소라쌤의 어떤 그 기말고사 분석이 기대가 됩니다. 먼저 여쭤볼 게 네. 시험 범위를 1학년 네네.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교과서 공통영어 YBM 기문형이거든요. 요게 두 과가 나왔어요. 3과하고 4과. 근데 본문하고 그 옆에 딸린 지문이 있거든요. 추가 지문. 그거 네. 두 개까지 같이 나왔어요. 교과서에서는. 아, 그리고 6월 학평이 20번에서 41번까지. 근데 이제 실용문은 다 제외가 됐고. 네. 그리고 부교재가 올림포스거든요. EBS 거. 네. 네, 그 독해의 기본이라고. 여기에서 1, 2, 10, 11이 범위였는데, 네네. 근데 이제 1, 2는 시험에 안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낸다고는 하셨는데 빠졌어요. 네. 근데 그 비중이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이렇게 세 개인데 네, 네.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적으로 그래 대략적으로 지금 6월 학평에서 60%가 나왔어요. 60%. 네, 밑에 네. 적어주셨군요. 네, 네. 투평할 때 이제 60%. 나눠놨는데, 그러면은 그 바로 이어서 이제 네. 범위는 잘 알겠어서 이소라 선생님의 어떤 총평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지금 60%나 학평에서 나왔는데, 네네. 이게 예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는 어느 정도 교과서가 조금 더 나오기도 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조금 맞춰졌었는데, 네. 이게 요번에 부교재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네. 약간 의외기는 했어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부교재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건데, 거기를 부교재.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을 테니까. 네네. 근데 6평에서 워낙 많이 나왔어가지고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고, 교과서를 또 위주로 했다 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했거든요. 중간고사보다는 확실히. 네. 확실히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의 난이도에 미치지는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아이들이 풀었을 때는 중간고사보다는 확실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긴 했을 거예요. 어렵다. 네네. 제가 기억하기에 중간고사 때 네. 1등급 영어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냥 100점짜리가 워낙 많았어서, 아, 네, 그랬죠. 그럼 어느 정도 이번 기말고사는 좀 어려워질 걸 당연히 소라쌤도 예상을 네네. 하겠네요. 어렵게 안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아. 네, 어렵게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있었죠. 저는 이제 영어 과목에서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모의고사에서 낸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그 바뀌는지 그대로는 안 내실 텐데. 아,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변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그 지문이 맞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번에는 이제 새롭게 개편이 되고 뭐 이렇게 개정되면서 네.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까지는 안 내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변형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는 않았고, 변형이 그렇게 네, 심하지 네. 않았다. 네. 그러면은 그 선지나 이런 게 바뀌는 걸까요? 저 맞아요. 정말 잘 모르. 다 이제 지문도 바뀌긴 하는데, 지문도 바뀌고. 네, 바뀌지만 그래도 이게 뭐 모의고사 몇 번 지문이었다 이런 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고, 선지를 길게 바꿔서 내는 경우가 선지를 길게. 네, 많죠. 아. 그러면 그런 문제를 대비하려면.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좀 답답할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 지문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공부를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해도 어차피 네. 선지에서 이게 어렵게 나오거나 단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이걸 답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변형 문제를 아이들한테 풀릴 때 그때 그 선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제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른 걸로 패러프레이징 한 이 문장들을 많이 주거든요. 패러.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전환시키. 아, 네.
원래 그 주제가 있으면 주제 영문 주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 그걸 이제 좀 많이 봐야지 비슷한 어휘가 나왔거나 했을 때 사실 정말 모르겠다 하면 최소한 찍을 수라도 있으려면 네네.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네요. 소라쌤 총평에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네. 어휘가 가장 큰 변별 포인트였다 이게 나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이거는 사실 시험 범위의 공부보다는 사실 평소에 영어 단어를 꾸준히 학습하는 게 좀 네, 맞아요. 많이 중요하겠네요. 그게 좀 많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 총평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네. 문법은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문법을 알고 있으면 특별하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을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휘량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시험 기간이 딱 됐을 때 예를 들어 뭐 3주, 2주 이렇게 바짝 공부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어휘를 평상시에 안 했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변형이 돼서 나오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냐 이게 중요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소라쌤이 생각하실 때 네. 이제 선생님이 안 바뀌잖아요. 네. 2학기 때도. 네. 그러면은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네. 혹시 뭐 우리 강한 학원에 아직 오지 않은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수업 때 강조하시는 그 2학기 시험을 대비하는 뭐 팁이 있다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다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를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이 단어장을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길게 보는데 그 어휘를 평상시에 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고, 어휘. 네. 네. 그러니까 몰아서 하면 당연히 이제 안 되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몰아서 하는 네, 거 네. 어차피 몰아서 외우면은 그만큼 이제 날아가는 게 많으니까 평상시에 단어 외우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구문 연습하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 지문 내에서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장이나 이런 것들 얘네들은 따로 공책에 적어서 혼자 해본다든지 해석이라도 네. 그런 연습이 평상시 좀 필요하기는 해요. 어려운 지문이나 어려운 구문이 나왔을 때 네. 좀 비슷한 구문을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은 그래도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이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정리해 보면 소라쌤 제가 듣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휘다라고 네,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 강한학원 수업에서는 그런 어휘를 좀 강조하는 시니까 어떤 네. 식으로 어휘를 좀 준비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일단 평상시에는 단어 시험을 매 수업마다 이제 당연히 보고 단어 시험. 그리고 이제 제 시험을 또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됐을 때는 저희가 외우고 있던 단어장은 일단 다 중단이 돼요. 아, 시험 기간. 네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그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네네.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딱 그 지문이나 시험 범위에 관련된 것만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휘 문제나 어법 문제나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를 계속 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고 있던 단어라 하더라도 이게 다른 단어로도 이런 뜻이 있다. 뭐 바니어는 이런 뜻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네. 1학기 기말고사 1학년에 대한 내용은 잘 네. 제가 전해 들었고, 저 얼마 전에 또 학원에서 좋은 네. 소식을 들었어요. 네네. 이소라 선생님은 1학년, 2학년 대성고 영어 수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대성고 2학년 학생들 중에 전교 1등이 네네. 그 반에서 좀 배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동의를 해서 이름도 좀 밝힐 수 있는데 김규환 학생이라고 네, 맞아요.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점수면 2학년에서는 또 전교 1등을 한 건가요? 그 친구가 중간고사 때 100점이었고, 중간고사 때 네, 그랬죠? 그리고 기말 때 두 문제를 틀렸거든요. 네네. 근데 92.4점이었나? 그 정도였어요. 그 두 네. 문제를 틀린 그 친구가 제일 잘 본 친구였어요. 그러면은 네네.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거네요. 기말고사 전교 맞아요. 1등이 92.4점 네. 정도면. 그 소라쌤이 생각할 때 전교 1등을 만든 그 수업의 노하우라면 아까 또 팁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학생 시험 대비하면서 같이 느낀 거는. 그게 이제 같은 어쨌든 대성고기 때문에 어휘가 중요한 게 확실히 크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고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이제 또 열심히 하겠죠. 또 학원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고 본인도 본인만의 노하우가 아마 있을 텐데 그 친구가 일단 강점은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휘가 진짜 너무 어려운 어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네. 웬만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문도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거나 해서 문제 풀어오는 거 말고도 지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그 공부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네네. 뭔가 다시 본다든가 네, 학습을 철저히 한다든가 어휘를 열심히 외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소라 선생님의 노하우도 있으셨겠지만 학생의 노력도 같이 네네. 결합돼서 열심히 했을 근데 테니까. 어쨌든 전교 1등이란 건 진짜 1등급도 어렵지만 전교 1등은 정말 어려운데 네. 이소라 선생님께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 정말 저거 부럽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네. 기말고사 분석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네. 2학기 때 또 중간고사 분석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